발굴 유망주 시간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갈증이 있으신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기다렸던 순간이 되겠죠. 유망주 오늘 골라주실 분 모셨습니다. SK증권 압구정 PIB센터 조상기 PB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어디가 될까요? 오늘은 줄기세포 전문 치료기업입니다. 파미셀이라는 기업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미셀 좀 익숙하기도 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부 내용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 회사 소개 간략히 해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인 하티세그램이라는 치료제 개발하면서 품목허가 받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몇 개 없는 이 줄기세포 치료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두 가지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줄기세포 치료제, 그리고 바이오 케미컬 사업부 이렇게 두 가지 사업부를 가지고 있고 그 사업부 내에서 첫 번째 그 줄기세포 쪽에서는 줄기세포 치료제 하티세그램과 함께 뭐 간경변 치료제라던가 아니면 뇌 척수 손상 치료제 등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노화 방지나 안티 에이징 쪽 그리고 주름 개선을 하는 쪽을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런 화장품을 내놓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줄기세포 뱅킹이라고 해가지고 젊었을 때 당시에 줄기세포를 배양한 것을 빼낸 다음에 나중에 늙었을 때 어떤 병이 유발되게 되면 그 젊었을 때 줄기세포를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정맥 주사를 통해서 넣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게 이제 줄기세포 쪽, 줄기세포 화장품이나 세포 치료제 쪽이고요. 바이오 케미칼 사업부 내에서는 친환경 난연제, 그러니까 저희가 반도체나 아니면 인쇄 회로기판의 기판을 만들 때 당시에 고분자 화합물질이 연소를 통해서 발열이 되거나 아니면 연소를 지연시켜주는 발화를 막아주는 형태의 난연제도 만들고 있고요. 원료 의약품 쪽, 그러니까 고마진 사업의 원료 의약품이라고 해가지고 뭐 MPEG나 단백질을 전달시키는 그 원료 의약품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글로벌 파마, 글로벌 제약업체에서 연구를 할 때 당시에 그 원료가 되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줄기세포 쪽 외에도 바이오케미칼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사업부의 어떤 점들이 매력적인 건지 구체적인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역시나 이 두 가지 쪽에서 한 가지씩을 좀 말씀드리면 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오케미칼 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MPEG라고 해가지고 DDS라고 합니다.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제약 물질을 인체에 넣게 되면 그 인체가 원하는 뭐 심장이나 그 발병이 났던 그 인체 일부로 그 제약 물질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요. 네. 그 전달이 되었을 때 당시에 이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을 통해서 그 약효가 좀 더 오랫도록 지속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드는 이 DDS 시스템에서 원료 의약품이 되는 MPEG를 개발하고 있는 사업부가 이 바이오케미칼 사업부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글로벌 업체이죠. 머크사나 아니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한미약품이 뭐 진출했었던 머크사 같은 경우에도 이 원료 의약품 MPEG 쪽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DB캠이라는 작년에 원료 의약품 쪽을 인수를 해서 좀 더 큰 시너지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당시에 매출액이 약 22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사업부가 2015년에는 한 67억 정도로 한 3배 정도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 또한 그 사업부 내에서 매출액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지원책입니다. 앞서 나왔던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배당주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좀 더 확대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의료 사업부 내에서도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키고 우리나라가 제약 강국으로서 도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책 자체를 펼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줄기세포 치료제 또한 글로벌로 6개밖에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는 4개 업체가 줄기세포 치료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개 업체가 그동안에 관심을 받지 못했던 부분에서 정부 지원이 확대되기 시작하면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앞서 말씀드렸던 의약품 치료제 쪽입니다. 이번에 이 병원을 개설을 하면서 이 대표이사가 의사이기도 한데요. 이 병원을 개설을 하면서 대학병원에서뿐만 아니라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의사병원 쪽에서도 뭐 성형외과라던가 내과 쪽에서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왕성하게 진행 중이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에서 골수를 채취한 다음에 분리 후 배양을 해서 그 환자에게 투여를 하게 되면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뭐 안티에이징이라던가
성형외과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치료를 통한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쪽에서 강경변 3상을 이번에 국내에서 임상을 신청을 진행 중이고요. 미국에서도 1상을 임상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경변뿐만 아니라 뇌경색이나 척수 손상 쪽 치료제도 3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 쪽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료 부분이나 미용 부분에서도 모두 좀 사업부가 영위가 되고 있고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파미셀 최근 들어 흐름이 어떨지 궁금하고요. 그에 따라 가격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5% 급등, 오늘은 1% 정도 하락세인데요. 실적 전망과 가격 라인 좀 잡아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에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메디포스트가 카티스템이라는 제약 물질을 갖고 있고요. 안트로젠 그리고 코아스템까지 이렇게 4개 업체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국내 업체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연구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흑자 기조를 가져가지 못했던 구조가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 모델상 가지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4개 기업이 흑자 전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장에서도 증권 전문가들 통해서 메디포스트, 안트로젠, 코아스템 이번 연도 실적 흑자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기업 동사 또한 2015년에 마이너스 60억이라는 적자를 기록했었던 동사입니다. 하지만 실적 전망은 따로 예상을 드리기 어려운 제약바이 업체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60억을 해소시키는 흑자로 전환시키는 것만 해도 올해의 턴어라운드, 주가의 턴어라운드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난연제 쪽이나 원료의약품 쪽에서 꾸준히 매출이 성장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줄기세포 치료 쪽에서 매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원료의약품이나 난연제 쪽에서 매출이 나오게 되면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 전망 흑자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매 전략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앞서 앵커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제 거래량이 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3월 30일 5,000원을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동평균선 20일, 60일 모두 정배열 상태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차곡차곡씩 조금씩 주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영진약품처럼 이렇게 상한가를 한꺼번에 기록을 하진 못하겠지만 큰 리스크 없이 차곡차곡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지금보다 조금 더 100원 정도 하락한 5,5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7,000원 선에서 1차로 단기적인 목표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손절가 4,800원 제시해 드리면서 4,800원까지 내려오시게 되면 다시 한번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주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미셀 이야기 해주셨네요. 자, 목표 주가 7,000원, 매수가 5,500원, 손절가는 4,800원으로 잡고 저희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말씀 주셨던 종목이 목표가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이 포착이 됐습니다. G스마트 글로벌인데요. 2월 24일경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당시 2만 원대였고요. 자, 그때 당시 목표 주가 35,000원 설정을 해주셨는데 오늘 6% 급등하면서 35,600원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AS 살짝 부탁드릴게요.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실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가져갈까요? 일단 추세가 상향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네. 더 가져가셔도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제가 투자 포인트 부분에서 G스마트 글로벌 얘기할 때 당시에 이제 6, 7월이 되면 네. 5개 광고법이 허용이 되면서 맞아요. 정부의 정책 지원감에 이제 주가가 한번 뛸 수 있을 것이다 예상했던 흐름이고요. 그 예상했던 이슈가 반영이 됨에 따라서 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엑스나 명동 일대에 가시면 5개 광고법을 활용을 하게 될 경우 그 건물에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5개 광고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전력 부지를 산 이후에 삼성동 부지 내에서 이 큰 건물을 어떻게 현대차가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큰 건물 내에서 자기네들의 홍보 효과로 이 건물을 활용하게 돼서 5개 광고를 허용할 수 있게끔만 해주게 된다면 이 G스마트 글로벌 또한 그 공급을 함에 따라서 수주 계약을 함에 따라서 매출액이 늘어나고 그 매출액이 늘어난 부분만큼 주가가 반영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를 탔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는 답변 건네주셨고요. 자, 국도화학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도화학 같은 경우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G스마트 글로벌과 조금 상반된 흐름이에요. 말씀 주셨던 손절가가 6만 원인데 자, 오늘은 한 6만 5천 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불안한 흐름입니다. 역시 저희는 좀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도 AS는 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경기 민감재 쪽에서 이제 전체 업종 섹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국토화학뿐만 아니라 어제 효성이 실적을 장 끝나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 네. 효성 주가가 거의 마이너스 6%, 7%까지 떨어지는 맞아요. 모습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면 이 국토화학이나 효성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토화학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2분기, 3분기가 계절적 수요기, 성수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화학에서 만드는 에폭시 같은 경우에도 그 마찬가지 흐름을 탈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손절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2분기, 3분기의 실적이 예상될 때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가 한번 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돌 수 있을 때 재료가 모멘텀이 받쳐줬을 때 국토화학이나 앞서 하락하고 있었던 효성을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 화학업체 또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좋은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화학업체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상승 모멘텀을 탈 수 있는 실적이 시작되는 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절적 성수기에 맞춰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의 이 화학업체들 위주로 좋게 보신다면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발굴 유망주 종목과 함께 AS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SK증권 압구정 PIB센터 조상계 PB와 함께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크고 작은 기업들의 실적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닉스도 조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477억 원 기록하면서 9% 증가세를 나타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1% 증가였습니다. 마이너스 1%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었던 위닉스가 실적 소식 전해지자마자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재로서는 1%까지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어제와 좀 동일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합권에서 코스피는 2016선 지나가면서 약보합에 온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괜찮네요. 0.13% 상승한 채로 70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주체들이 이 수급 시장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외국인이 652억 원의 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일자별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 장기간의 순매수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만 전일 대비해서 동시간대 매수 규모가 조금 약화되고 있다는 점 불안하고요. 기관 측에서는 금융투자에서 1,000억 원 이상의 매도를 내놓으면서 여전히 4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볼게요. 오늘 올라가는 섹터 이야기 보시면 한국전력이 역시나 전기가스 업종을 이끌고 있습니다. 2.4% 상승하면서 전기가스 업종이 업종지수 2% 오름세고요. 화학 쪽에서는 앞서 저희 살펴봤습니다. OCI가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CNC나 LG생활건강 등의 화장품 관련주도 오늘 화학 섹터에 좀 받침이 돼주고 있습니다. 기계 섹터에서 눈에 띄는 그룹이 있죠. 두산그룹주가 일제히 올라갑니다.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두산엔진까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도 참 정신없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쏟아지는 크고 작은 기업들의 실적 점검하시고요. 그에 따른 종목 전략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잘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각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